안녕하세요. LA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리뷰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로보택시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큰 이벤트를 앞두고서 또 퍼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배경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고민이라는 주제 한번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 매크로 환경과 미국 경제 상황들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요즘은 매크로 이슈들이 시시각각으로 크게 빵빵 터지다 보니까 여느 때보다도 매크로 이슈를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일단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원래 주말에 이란을 폭격할 거라고 하는 그것이 거의 관측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일단 한 2주 정도 이란에게 기회를 줍니다. 정말 최종적인 기회를 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도 조금씩 더 깊어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여러 기자들과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데요. 자, 이란을 때립니다. 자, 두 가지 그 공격 포인트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이란의 핵시설. 지금 거의 몇 주 뒤면 완성한다. 핵무기가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핵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아예 다 때려 부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완전 이스라엘과 함께 융단 폭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아예 종교 지도자, 이 하메니까지, 처리해서 여기에 새 정권을, 세울 것인가? 이 지금 고뇌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때릴 때에, 자, 뭐가 가장 지금 고민 속에 있냐면요. 트럼프가 사실 빨리 결단을 내려도 되는데, 이상하게 전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주저주저하는 게 보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관세며 이런 데는 그냥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에 있어서는요, 실제로 트럼프가 제가 전쟁 싫어한다 그랬죠. 일기 때도 그랬고, 평소에 이 워딩을 보게 되면요.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째 기업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고민은 뭐냐면, 원래 전쟁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중요한 고민은 뭐냐면, 자, 때립니다. 공격을 합니다. 공격까지는 that's fine.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가령, 예를 들면 이란이 만약에 굉장히 과격하게 끝까지 저항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전쟁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 이라크 전쟁도 굉장히 좀 길어지면서 전쟁이 굉장히 전면전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란도 만약에 끝까지 저항을 한다. 전면전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요. 시간이 꽤 걸리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엎을 때까지요. 그러면 그게 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줍니다. 그건요. 아마 트럼프도 잘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미국이 소위 부시 대통령 때 그때 이라크를 때릴 때요. 그 이후에 굉장히 미국이 경제가 어려워졌거든요. 주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다면 트럼프는 경제 살리고 주가 올리고 이게 본인의 주특기라고 생각하는데 전쟁을 섣불리 일으켰다가 이 골치 아프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아예 지금 재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재선이 아니라 상원, 하원, 중간 선거를요. 필패. 다 뺏길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뺏기면 거의, 소위, 완전히, 레임덕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런 고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란이 크게 저항한다 그러면요. 지금 저 아래쪽에 지도 한번 보세요, 왼쪽에.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보이시죠? 스트레이트 오브 호르무즈인데, 자, 저 호르무즈 해협은요. 지금 이란의 그 지역을 같이 딱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지역을요, 이란이 봉쇄를 할 수도 있어요. 맞은편에는 아랍에미리트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이 저 지역을요, 아예 그냥 계속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저기를 봉쇄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전 세계에 소위 말해서 천연가스랄지 기름 있죠. 이 기름 공급에 있어서 저기가 20%에서 25%, 거의 많게는 30%까지 차지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의 공급량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란이 현재 4% 정도 기름 공급하죠. 아랍에미리트도 4% 공급해요. 그리고 사우디가 11%를 공급해요. 이 둘만 하더라도 지금 20% 넘어가 거의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바레인, 카타르까지 합치게 되면은 이게 벌써 20% 나오거든요. 그리고 위에 이라크가 한 4%, 그리고 쿠웨이트도 3%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거의 27%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지역은요, 사실은 굉장히 전 세계의 원유 공급에 너무 중요한 곳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란이 극렬하게 저항해서 이 소위 호르무즈 해협도 위험해지고 유조선이 못 여기 전쟁 심해지면요, 여기 유조선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올스탑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일시적으로요, 기름값이 폭등을 하겠죠. 특히 뭐 아시아 뭐 이쪽은 전부 다 이쪽에서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기름을. 그러니까 이건요, 순간적으로 기름값 자체를요 폭등시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한 달, 두 달, 석 달 가게 되면 이거 물가 상승에다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이거는요 빨리 때려치우라고 막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란하고 전쟁하는데 지금 관세할 때냐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트럼프가 걱정하는 지점은 요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다 지금 뭔가를 커버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 계산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머리가 좀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요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애플 소식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1부 때 애플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 애플의 지금 이 주주들이 애플에게 소송을 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애플 주주들이 뿔이 났다고 말씀드렸죠. 주가도 작년 12월 달에 6개월 만에 무려 4분의 1이 빠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천하의 애플도 이 시가총액 1위 기업에서 3등으로 뚝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원 트릴리언이 날아갔다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1부 때 그걸 좀 다뤄드렸고, 그 이유, 배경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주들이 애플에 소송 건 이유가 인공지능 발전이 더 발전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발전 안 했냐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니네가 작년에 얘기했던 거랑 이번에 말한 거랑 완전 다르다. 그래서 우리 투자를 그거 믿고 투자했는데 네가 우리를 배신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 거거든요. 자, 그러자 지금 애플이 굉장히 다급해진 모습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애플은요, 위에 타이틀에 나오지만 애플의 지금 리더십들이 현재 내부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 퍼플렉시티를 살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인 대화를 지금 거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퍼플렉시티를 인수하냐 아니냐인데, 사실 애플의 능력이라면요, 퍼플렉시티를 뭐 몇 개도 사고 남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퍼플렉시티는 어떤 회사입니까? 그냥 여러분, 지금 퍼플렉스는 챗GPT의 대항마,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탑재한 소위 AI를 기반으로 한 검색 엔진이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 구글이나 기존에 있는 구글의 서치 기능들 보면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떤 찾아내지 않습니까? 나오게 되면요. 근데 이제 이 퍼플렉스티나 지금 기존의 챗GPT 이런 것들은 우리의 질문에 바로 답변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또 방법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AI를 기반으로 한 것은 훨씬 더 우리 이 소위 서치하는 사람들, 뭔가 찾아가는,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어떤 효용성 있는 그런 답들을 내놓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소위 애플이 계속해서 지금 지적받는 게 뭐냐면, 너네는 AI 개발 안 하고 뭐 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단숨에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이런 퍼플렉시티 같은 회사를 인수하는 거죠. 뭐 돈은 충분합니다. 총알도 충분해요. 자, 그래서 지금 과연 인수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대화는 거쳤는데 현재 알려지는 바는요, 블룸버그가 뭐라고 하냐면 The discussions are at an early sta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 자체가 굉장히
초기 단계고 may not lead to an offer. 그러니까 이 퍼플렉스를 사들이기 위해서 이 오퍼를 제시하거나 이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애플의 전체 리더십들은요, 현재 이 퍼플렉시티하고 경영진하고도 얘기도 안 한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지금 초기 단계로 얘기만,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게 밖으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겠습니까? 바깥으로. 아직 뭐 퍼플렉시티 리더십들하고 구체적인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플랜도 안 나왔는데 왜 이런 얘기 나오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지금 애플이 인공지능에서 너무 뒤처진다. 나 홀로 뒤처지고 있다. 그게 주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시대가 AI 시대인지 아시겠죠? 사실 애플이 지금 내부적으로도요. 이걸 퍼플렉시티를 우리가 인수해서 과연 우리가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애플의 리더십이 되냐 이런 고민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테슬라를 인수하러 갈 때도 그때도 안 했고 애플이 놓친 게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뒤에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개발하다가 결국 타이탄 프로젝트가 끝나버리고 10년 동안 투자한 거 다 날려버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과연 할까 말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는데 이 팀 쿡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그리고 해안이 있는지 어쩌면 지금 인공지능 쪽에 대해서 이 생각들이 굉장히 깊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워낙 애플이 그 생태계가 탄탄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 애플이 과연 할지 안 할지. 근데 애플이 이걸 인수하게 되면요. 단숨에 주가는 회복될 거고 또 이 AI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싸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마소도 여기 이런 데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이 퍼플렉시티는요,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하고 아마존이 여기다가 또 투자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자금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챗 GPT 같은 경우는 지금 마소랄지 이 회사들이 구글도 제미나이가 있죠. 그리고 테슬라도 그러기 있죠. 지금 각자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각자가 지금 현재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요. 애플이 여러분 애플 자체가 생태계가 탄탄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누가 안 쓰겠냐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거냐면요. 앞으로 디바이스에 소위 확실한 AI가 장착된 디바이스가 계속 출현하잖아요. 그러면 애플 디바이스를 안 써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애플의 생태계면 애플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여기에 앞으로 인공지능이 탑재한 고도로 발전된 그런 디바이스가 나와버리면요. 애플도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옛날에 피처폰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스마트폰 등장했을 때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AI라고 하는 건요.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한다니까요. 왜 지금 구글이 죽을 똥 살똥 소위 말해서 제미나이를 개발하겠습니까? 지금 애플이요. 지금 서치라고 하는 이 기능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구글이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챗 GPT가 나오면서 사람들은요. 챗 GPT나 그록이나 제미나이를 소위 그런 쪽을 AI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하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예 문법이 바뀌고 플랫폼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애플이 여러분 지금 이쪽으로 정말 투자를 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디바이스가. 만약 예를 들면 테슬라가 핸드폰을 개발하지 않겠지만요. 정말 지금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 때에 이제는 거기에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것들 아예 그록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아예 그냥 디바이스 자체가요. 생태계가 그냥 인공지능으로 다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애플 한순간에 자리도 뺏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주가가 이게 4분의 1이 빠지는 것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다만 애플은 워낙 강력한 플랫폼이에 이런 식으로 퍼플렉스티랄지 이런 거를 인수해가지고 인수할 자금은 충분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도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리고 또 애플이 저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워낙 강력한 기업이기 때문에 쉽게 제국이 무너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어찌됐건 뭔가 인공지능으로 발전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가 임박해오니까요, 지금 뭐 곳곳에서 퍼드가 굉장히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비방글, 뭐 로보택시에서 비난글, 뭐 온갖 지금 현재 별별 소리들이 다 나오면서요, 계속해서 이런 FUD 있죠, 퍼드가, 즉 테슬라를 저주하고 로보택시를 비난하고 로보택시의 형편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하는 글들이요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자, 굉장히 재미난 현상입니다. 항상 그런 테슬라 이벤트가 있을 때는요, 이런 친구들이 등장해가지고 계속 X에 뭐 부정적인 얘기를 워낙 많이 올렸거든요. 자, 일단 댄이 어더우드라는 친구가 글 올린 거 보십시오. 핑크피스로 하나 보면요, 사진까지 같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esla full self-driving software is joke라고 합니다. 자, compare the actual robotaxi company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로보택시 회사들과 실제로 비교를 하더라도 테슬라의 full self-driving 소프트웨어는 조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유머,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FSD는 형편없다라는 거죠. 그 사진 보세요. 지금 보면요, 다른 그 경쟁사들 있죠. 웨이모랄지 뭐 다른 회사들 거 있죠. 이거 보면은 앞에 말을 타고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경주말을 타고. 그러니까 다른 지금 그 웨이모 같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미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자율주행을 통해서. 근데 테슬라 보세요. 무슨 이 말도 아니고 그냥 가짜 말 있지 않습니까? 머리만 있는 거. 그거만 들고 지금 머스크가 쫓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조롱하는 그림을 올리면서 테슬라 for self-driving 소프트웨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형편없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택가들이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웨이모가 더 뛰어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떨어진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공식적 문서 같은 거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웨이모랄지 이런 애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레벨에 와 있잖아요. 자율주행이. 근데 테슬라는 지금 레벨 2로 나와 있거든요. 레벨 2로 나와 있는데 아직도 뭐 최근에 뭐 댓글 한두 개 찾아보다 보면요, 여러분들 중에 막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레벨 2인데 자율주행이 다른 회사들은 레벨 3, 레벨 4 이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경쟁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분들이야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오거나 테슬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뭐 어떤 한국에서 테슬라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또 한국 언론들도 여전히 뒷북 치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를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공식적 문서에 보면은 테슬라는 레벨 2로 분류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할 이유도 없잖아요. 뭐 워낙 이제 다 알려진 얘기라. 근데 아직도 그런 걸 옛날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그 데이터는 옛날에 이미 한 5년 전, 6년 전 데이터죠. 그 테슬라가 자율주행 FSD를 개발하면서는요, 더 이상 정부에다가 그런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런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테슬라는 독자적으로 이제 라이다면 레이드 다 떼버리고 완벽하게 이제 이 카메라 베이스로 인공지능으로 가는 그 길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요, 완성도가 올라올 때까지는 굳이 지금 다른 사람들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미 벌써 로보택시 출시한다 그러잖아요. 텍사스 시가 이 어스틴 씨가 바보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그 리더십들이 다 체크해보고 다 테스트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텍사스 어스틴도 과감하게 그렇게 내줄 수 있는 거지. 지금 기술력이 안 되는데 그들이 실무진들이 테스트를 안 해보고 하겠습니까? 이미 다 타보니까 오호 대단한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허락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라저라는 친구 보세요. 이 친구는 또 뭐라고 했냐, 자신의 아이와 함께 또 글을 올린 거 보세요. 초록색으로 하려면 FSD Tesla runs red light in fatal crash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테슬라 또 사진도 보세요. 테슬라 지금 FSD를 작동시켜서 갔는데 지금 치명적인 사고가 났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 차량도 보여주면서요, 빨간불에 달려가서 치명적인 사고가 났다 그러거든요. 자, 이것도 이런 친구들도 왜 나오고 있습니까? 뻔하죠.
이런 보도. 자, 이런 보도는 왜 나오겠습니까? 이건요, 지금 테슬라 FSD와 그리고 테슬라의 그냥 반자율주행 같은 그 테슬라의 오토 자율주행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른 회사에도 있는 이게 ADAS 시스템 있죠. 자, 그걸 작동하게 되면요, 그거는 고속도로는 잘 달리는데 이런 시내 주행에서는요, 그러니까 소위 시티 스트리트 이런 주행에서는 그렇게 FSD만큼 성능을 발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FSD하고 테슬라에 그냥 사면 부착돼 있는 그거가 헷갈려 하는 거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FSD를 진짜 작동시켜서 가게 되면요, 빨간불에 가지 않아요. 사람보다 낫다니까 판단이 더 빨라요, 여러분. 근데 그냥 자동차에 딸려 있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완전 FSD는 다른 차원이에요. Another level이라고요. 자, 어찌됐건 여기도 또 그런 걸 사진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올리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FSD가 이렇게 빨간불에도 지나가 버리고 굉장히 부주의하구나. 굉장히 이렇게 아직까지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뭐예요? 이 친구들은요, FSD를 작동해서 테슬라를 한 번도 안 타본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도요, 타보면 알아요. 정말 타보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요. 안 타보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진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런 소리 안 해요. 정말 압도적이거든요. 타보면요, FSD를 작동시켜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도 보세요. As FSD launches imminent. 그러니까 FSD가 임박해지니까 출시가 별의별 친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택가들하고 이렇게 난리친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이런 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노란색을 별 붙인 거 보세요. FUD가 쓰나미처럼 오고 있다는 거예요. FUD, 쓰나미 인커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슬라를 비방하고 욕설하고 하는 것들이요, 지금 뭐 로보택시가 임박하니까 막 거의 쓰나미 수준으로 밀려들고 있거든요.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과거에도요. 그래서 머스크를 비난하고 막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기술력이 압도한다. 기술력이 결국은 이긴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술이 나오잖아요. 그 기술 덕분에 사람의 삶이 바뀌고 삶의 질이 나아지고 삶이 편해지면요, 편한 세상에서 편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과거로 못 돌아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피처폰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피처폰을 평소에 쓰고 있다가 스마트폰을 써보고 나서 이렇게 편하고 마치 컴퓨터 같고, 지금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이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시각각으로 여러분들 주식도 체크하고 이제 핸드폰에서 정교수 TV도 듣고 달리면서 핸드폰 하나로 여러분이 운동하면서 제 유튜브 채널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이렇게 편한 세상이 왔는데 돌아갈 수 있겠어요? 못 돌아가요. 답답해서요. 절대로 못 돌아가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기술이 나와서 사람이 편해지잖아요. 절대로 과거로 못 돌아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이긴다는 거, 기술이 무서워요. 한순간에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 기술이 나오잖아요. 점점 자리 잡다가요, 이게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J자 곡선 그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exponentially 올라가는 거, 그런 식으로 쭉 올라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지금 이렇게 FUD가 많다는 건요, 그만큼 테슬라 기술이 점점 가까워졌다, 현실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FSD에 대한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소식인데요. 자, 최근에 제가 중국에서 나오는 그 영상도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이 안 다뤄드리고 있잖아요. 한때는 중국에 진출했을 때에 제가 이거 많이 다뤄드리지 않았습니까? 중국 쪽에서 나오는 그 분석들,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과 다른 화웨이랄지 중국 것들 비교해드렸는데 아주 많이 차이 난다라고,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자율주행을 여러분들이 중국 가서 타보니까 오우 대단하던데요 막 이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이제 테슬라를 압도하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에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테슬라를 안 타보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국 중국의 데이터나 중국 얘기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뭔가를 나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중국
중국의 테슬라 소유주들이 화웨이 것도 타보고 중국 걸 다 타봤는데 비교 불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중국의 테슬라 이 소유주가요. 자, 지금 테슬라 차를 타고 있죠? 옆에 이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테슬라 소유주 중국 사람의 중국 딸 녀석이겠죠. 그 딸아이랑 타고 가는데 쭉 가는데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앞에 보세요. 여러분. 빨간색 동그라미 친 보면은 자, 이 길을 쭉 가야 되는데 공사 구간이 나온 거예요. 자, 지금 공사 구간 나오죠. 이게 이제 미국하고는 좀 이렇게 이 콘이라 그러죠. 콘이 다 색깔도 다르지만 어찌됐건 그냥 대충 봐도 이건 공사 구간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중국말로 다 써 있거든요. 파란색으로. 근데 이걸 지금 미국에 없더라도요. 이제 중국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테슬라도 이제는 요런 거는 지금 콘이 딱딱 서 있고 이런 거는 이거는 공사 구간이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거는 이걸 지나쳐 버리거든요. 뚫고 가 버리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여기서요. 손도 안 대는데 자기가 알아서 왼쪽으로 피해 갑니다. 자, 이 레인에서 막혔잖아요. 근데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처럼 왼쪽에 열려 있는 길이 있거든요. 이 길을 따라서 알아서 아주 급하게 왼쪽으로 턴해가 쫙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왼쪽 길에 다른 차도 이쪽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소유주가 놀래요. 딸이랑 얘기하면서 와, 이거 대단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어떻게 그러니까 건설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 구간, 공사하는 지역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잘 피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밤에는요, 이게 보일까요? 잘 안 보이잖아요. 시골 지역의 산길에는요. 근데 테슬라가 불을 비추고 보면요, 이런 것들을 밤에도 피해서 이렇게 잘 가요. 그래서 굉장히 테슬라 FSD가 중국 안에서도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죠. 야, 어떻게 이걸 뚫고 가지? 어떻게 이렇게 피해서 가지?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 굉장히 재미난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투자한 죽스라는 이 자율주행 차 회사 아시죠? 자, 이 아마존의 죽스가요, 드디어 지금 자신들의 첫 번째 로보택시를 이제 출시하기 위해서요, 오늘 이렇게 좀 선보였는데, 아래쪽에 보이시죠? 옛날부터 이거 나왔지 않습니까? 죽스가 이렇게 지금 또 이 죽스도 뭔가 이게 우리 공항에서 이렇게 타는 버스처럼요, 요렇게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그래서 이 지금 죽스도 현재 미국 도시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 20대 정도 가지고요, 20대 정도를 가지고 미국의 다양한 도시들에 실제로 주행하면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요, 라스베가스에서 올해 커머셜로 등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라스베가스에 이 죽스 이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만약에 잘 되면요, 그 다음 followed by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또 출시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이 소위 아마존의 죽스하고 그리고 웨이모의 이제 경쟁이 일어나겠죠. 둘의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라스베가스도 뭐 여기 죽스가 진출한다? 그럼 다른 회사 다 진출하게 되는 거죠. 뭐 테슬라도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런데 얼마나 재밌냐면요, 여기 죽스도 보면은 제 귀엽게 생겼는데 지금 뭐 네 군데에다가 다 레이더 다 달고요. 여기도 센서 다 달고 굉장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웨이모처럼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 기능들이랄지, 이 소위 말해서 작동되는 원리 이런 것들은요, 웨이모랑 다 수준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요, 대량으로 뿌리고 대량으로 스케일업하고 이게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요,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량 생산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그냥 택시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택시 회사를 계속 이렇게 확장하는 건데, 이게 과연 얼마나 이 수익성이 나올까, 이런 부분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테슬라는 저렴한데 대량 생산까지 가능해요. 대량 확장이 가능하지,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이런 싸움이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로보택시 출시한다니까요. 너도 나도 뭐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 그 옛날 속담이 생각날 정도로 뭐 너도 나도 막 지금 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얼마나 압도적으로 마진을 만들어내느냐 안 내냐인데, 그게 지금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마진이. 자, 아무튼 요렇게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니까요, 막 세상에 별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밌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중교수였습니다.